뭐 상관도 제사를 아까 예를 들었죠.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식신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한다고요. 어? 정화한테는 무토가 그러니까 제살 기능은 훨씬 더 잘해요. 제살 기능은. 정화한테 기토가 있다는 것은 얘가 막지를 못해요. 개수도 못 막고요. 임수도 못 막아요. 기토는. 그렇지만 무토는 예, 무토는 무게합으로 막지. 임수는 가두지. 그래서 상관이 다 막아주죠.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가 네. 저기 토국수 현관 입장인데도 개수를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기토는 오행적으로 그래서 제가 십성보다는 항상 오행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기토는 평면이에요. 평면. 횡적이라고 횡적. 무토는 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은 흐르려고 하잖아요. 막죠? 기토는 개수가 내리면 보슬비죠. 오히려 개수 운이에서는 이 정화가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져요. 현상이. 예. 이렇게 상관 제살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간목 입장에서는 뭐 식신이 당연히 좋겠죠?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볼까요? 병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좋을까요? 을목이 좋을까요? 간목이 더 좋죠? 병화 입장에서는. 이건 편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편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행이 우선이라는 거야. 정편을 나눌 때 상관 식신도 마찬가지지만 정편을 나눌 때는 오행을 우선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성을 보라는 거죠.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임수일간. 임수일간한테 간목이 들어왔어요. 식신이죠? 을목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좋은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럼 경금이 들어왔어요. 경금이 들어왔어요. 경금이 들어와갖고, 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가 더 좋은 작용을 할까? 식신이 좋은 작용을 할까요?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할까요? 식신이요? 그건 경우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구분하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뭐가 더 좋다고 딱 가정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 다음에 신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득수이청이니까 득수이청이기 때문에 임수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상관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응? 신금 같은 경우에도 임계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다? 물론 개수가 좋을 가능성이 커요. 식신이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상관보다는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는 잘 몰라요. 응? 지금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는 거야, 다.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무토 입장에서 병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어요. 얘는 인성이지, 이거는. 금이 있어야지, 금이.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식신이죠? 얘는 상관이에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토 입장에서도. 기토 입장에서도 뭐가 더 좋다? 물론 얘가 더 좋을 가능성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왜? 화가 강하면 경금도 기토 속으로 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쭉 힘화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딱 좋다 나쁘다 식신상관 편인 정인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근데 거의 80% 정도는 식신이 좋아요, 상관보다는. 그런데 20% 정도는 상관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행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십성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제살이라는 것은 아까 식신제살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기능이에요. 20% 정도 상관제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관, 그 다음에 이제 상진. 이거는 기흉으로 봤을 때 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꼭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관상진. 상관상진은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추진력은 끝내주겠죠. 아주 기발하겠죠. 아이디어 같은 것도 기발하고 생각하는 것도 기발하고 기상천외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죠. 상관상진이 편지하고 만나면 아주 좋은 성분이 나옵니다. 상관상진이 편제를 만나면 뭐가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발명을 하겠죠. 기존에 세상에 없던 것을, 아마 세탁기나 냉장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상관상진이 그 편제랑 만나갖고 이루어진 일일 거예요. 예.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요즘에 뭐 이렇게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발명품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뭐 발명품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던데, 뭐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있어요. 상관을 또 만났을 때. 그렇죠. 상관을 만나는 게 상관상진이에요. 상관 플러스 상관. 그러니까 발산의 기운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차인데 상관이라는 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를 갖다가 여러 마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마차는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야생마니까 어때요? 길들여지지 않았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헷가닥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뭐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상관페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마부가 있는 거예요, 야생마인데. 오추마가 항우가 페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뒷꼭지를 잡는 거예요. 상관페인이라는 게 찰패자잖아요. 뭐예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상관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인당 같은 어머니와 말괄랭이 딸, 지금 딸 전화 받으셨죠? 그 딸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게 바로 페인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말썽꾸러기 아들과 엄한 어머니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무서운 사람이 딱 엄한 어머니가 있으면 네, 그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쓸 테다. 그게 상관페인이에요. 앉아서 글 써야 돼. 응? 엄마는 정말 촛불을 껐을 때 손도 안 베고 잘 썰었을까요? 달인이네, 달인. 응? 제가 경자 일주인데 내년에 경자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상진으로 봐야시나요? 아니면 상진이죠.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예. 똑같아서. 네. 같은 기운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기운이 좀 분산된다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죠. 상관이 상관을 만났으니까. 저기 있습니까? 정인이 옆에 있습니까? 편인은요, 반항만 더 심해져요. 계모잖아요, 계모. 자식이, 아들이요, 또 계모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안 좋을 때는 농사 짓고 이런 건 괜찮죠. 공부를 하셔야죠. 농사도 안 좋죠. 농사하다가 이제 허리 다치시는 거예요, 상관상진 때. 농사 짓지 말고 공부하세요. 제주도 내려가시면 제가 놀러 갈 테니까요. 네? 제주도에 뭐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상관상진이 들어올 때는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막 일을 벌리고 싶어져요. 예.
하여튼 기상천외예요. 상관상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 멋대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마찰이 심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선생님은 상관상진의 기운이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차분하셔갖고. 상관 기운이 음, 거의 없다고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일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묘 대운이니까 딱 하던 일을 딱 수록되더라고요. 그 천간에 있어도 정관이 되니까. 상관 경관이 돼버렸군요. 네. 상관 경관은 하던 일을 네, 딱 멈추는 거예요. 상관 경관은. 네. 네. 제가 계속 한 60 그때까지 계속 일했거든요. 가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 운 오면서 딱 수록되더라고요. 이 상관 경관이라는 말이 원래는 저기 나오는 그 패러디를 한 거예요. 진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지? 오나라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하도 부패가 심해갖고, 다 이제 그걸 척결해야 된다고. 상관 경관이라는 게 뇌물 바치는 거예요. 예, 뇌물 바치는 거, 상관한테 뇌물을 바치는 그걸 아주 부패한 거에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원에서 진소한 선생이 이제 이걸 패러디해갖고 이제 상관 경관은 위화 백단이다. 안 좋은 일이 100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왜 생기냐면 착각에서 비롯돼요. 착각.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상관 경관이 들어오면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뽕 맞잖아요. 뽕. 뽕을 애들이 맞으면요. 저는 안 맞아봤습니다. 예. 저는 안 맞아봤는데 이 뽕 맞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배도 안 고프고 왠지 그냥 5층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산 들고 진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예? 우산 들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낙하산 역할을 해갖고. 근데 전혀 안 괜찮죠? 그런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도 삼성이라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상관 경관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나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 거리니까 호가호인지를 모르고, 호랑이 뒤를 쫓아가는 여우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삼성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신굽신 거린 거였었는데, 지가 똑똑해서 굽신굽신 거리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와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무역회사를 차렸어. 당연히 망하겠죠? 대부분 상관 경관 때 회사 일을 다 그만둬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걸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경관운 때는 뭘 해라? 이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무조건 수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현상 유지. 대신 또 상관 폐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관이라는 게 자격을 얻었다는 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물건들이 나만 혼자서 자기 마누라만 사용했어. 뭘 만들었는데. 예. 그런 거 있죠. 일본 여자가 만든 거라면 남자 원래 팬티가 이렇게 겹쳐지게 만든 거를 일본 사람이 만든 거래. 일본 여자가. 예? 이게 벌어지면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매치기가 만든 게 뭐다? 양복 안감이래요. 자기가 옛날에는 양복이 귀했잖아요.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소매치기가 안감 따기를 하는데, 면도칼로 이거를 따니까 지갑을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거든. 스치면서. 근데 양복에 안감이 없으니까 양복이 상하더라고요. 단벌 신사인데. 옛날에 양복이 귀한데. 그래서 경찰서에다 제보를 해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이 안에다가 안감을 한 번 더 대면 양복이 손상되지 않는다. 안감은 꼬매면 되니까. 그 아이디어를 소매치기가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감은 정말 되니까,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받더라. 차라리 도둑질을 하지 말지. 예? 상관상진의 기운이 있는, 소매치기인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인정을 받는 거 있죠? 공식적으로. 그게 상관폐인이에요.
동네에서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들이 노조에 나와서 떠들거나 정치에 나와서 떠드는 거, 국회에서 떠드냐, 동네 그 구멍가게 앞에서 335 앉아서 떠드냐, 그 자체가 그냥 상관으로 얘기하느냐 상관 페인으로 얘기하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 페인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상관 페인이 잘 된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 상담사, 네? 또 저 같은 사람. 저도 상관 페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제 그 후배 하나가 그 말을 했어요. 나보러 만약에 이 변방의 이 사주의 학문이 아니라 저기 뭐야 기독교 같은 거 했었으면 아주 순복음교회 한 2개는 차렸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신학대학 가갖고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그러면 신도들이 한 10,000명은 모일 거래 기본이. 근데 지금 이 변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네, 도화가 있고 상관 페인도 돼 있고 이게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 강의를 하면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천국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오라, 내게로 오라. 저도 성경 몇 번씩 읽었어요. 성경 공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재밌어요, 성경도. 어쨌든 이 상관은 이 4가지가 끝이에요.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상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상관 경관이 들어오는 운에서는 뭐 상관 상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가 사실 처방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나쁜 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상관 경관 들어왔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대로 변동을 주면 안 돼요. 변동. 특히 윗사람들하고는 싸우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직장을 옮기지도 말고 정말 이렇게 행동 자체를 죽여야 돼요. 약화시켜야 된다고.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이게 사주가 들어왔는데 명리가 고려시대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명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과목에 있었어요. 이게 명리가. 그래서 그 천문도 거기서 연구를 했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합방일이라고 해서 중전은 아무 때나 왕이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 합방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한 달에 많아야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중전하고 임금하고 합방일은 그 관상감에서 정해줍니다. 날짜를. 그리고 늙은 상궁이 몇 명이 딱 있어요. 합궁 이렇게 딱 얘기를 다 불러줘서 옛날 왕들 피곤해. 그러니까 왕들이 전부 다 후궁한테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전하고는 너무 까다로운 거야 이게. 예? 저는 이제 조선 그 실록 그런 걸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옛날 왕도, 나는 옛날에 조선의 왕하라 그러면 싫을 것 같아. 너무 바빠요. 새벽 거의 5시부터 일어나갖고, 뭐 조강, 석강, 뭐 하여튼, 그 일정이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왕이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관료제가 무너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왕도 피곤해요. 예, 우리나라 또 왕도 힘도 없었잖아요. 조선의 왕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왕이 좋다는데 왕 하려면 차라리 고려시대 때 왕하는 게 나아요. 조선시대 때보다는. 예? 지금도 관료제가 하더라고요. 그 중전도 얼마나 슬퍼.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들 못 낳으면 꽝이에요. 옛날 중전들은 정말. 예.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아들 낳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상관경관. 나중에 이제 요거 다 이제 사주 끝나면 이 풍수하고 이제 장명법도 할 거거든요. 풍수도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이 사주랑 같이 들어온 게 풍수예요. 풍수. 예? 풍수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풍수 도참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묘총에는 아니 대표적인 거예요.
묘총이는 아니 그 풍수에 근거해 갖고 서경 천도하려다가 김무식 일파한테 제거되면서 우리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사주하고 풍수하고 관련이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주할 때 풍수랑 장명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보완. 풍수도 사주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장명도 사주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개운법인 거예요. 개운법. 응? 풍수도 오결이라고 그래서 지리 오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도. 예, 풍수도 지리 오결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풍수의 기본 5개예요. 이게 용혈, 그 다음에 사수향. 이 용혈 사수형이라는 이 지리 5개월 갖고 보는 게 사주예요. 이 용이라는 거 자체는 뭐냐면 산맥 있죠. 산. 이 능선. 이게 용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기에도. 꾸불꾸불하게 갖고. 이걸 봐야 돼. 이게 수려해야 돼요. 이게 맥이 끊기지 않고 이거 자체가 맥 자체가 이렇게 아주 용처럼 아주 힘차게 꿈틀꿈틀. 뭐 아래로 흐르는 산맥보다는 위로 좀 올라가는 게 더 낫겠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m 넘는 산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풍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풍수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냥 측량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걔네들은 풍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혈맥이 어디지를 찾지를 못해요. 일본 애들은. 풍수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유행했던 게 풍수예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풍수는. 일본에 없어요. 일본에 건물 보면 구멍 뚫린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홍콩 같은 데 가면 구멍 뚫린 데 있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풍수가. 이게 용이라고. 근데 이 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느 지점이. 이게 혈이에요. 이게 명당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당짜리랑 이 혈이 모이는데 여기 앞에 이 부분 있죠. 이게 혈이라고. 여기에 모든 전기가 모여요. 혈이라는 게 이 용이 어느 곳에 뭉치는 거예요. 모이는 걸 혈이라고 해요. 명당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7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대 전에 자기 자식들이 형제들이 한 3명 이상이 죽어버렸어. 안 풀려. 자식들이 전부 다. 뭐가 문제예요? 그때 이제 이 묘가 문제인 거예요. 조상 묘가. 조상 묘에 문제가 생기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힘들어. 뭐예요? 집터. 집터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풍수라고 해갖고 뭐 입구 또 들어와서 거실, 뭐 거울이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는 물건이 있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운법들이 있어요. 이 산은 뭐냐면 이것도 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형지물이 잘 이렇게 보호되는 거. 바람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 기운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있는 게 이 사예요. 술은 물의 방향, 이거 이제 향, 이거 따뜻하게 남향이니 이렇게 햇빛이 그 기운이 잘 모여지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지리 5결을 가지고 보는 게 풍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땅 사시는 분들이나 건물 짓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의뢰가 좀 들어와요. 이거 좀 봐달라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출장비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주도도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인건비가 안 나와. 그거 받아갖고 하루 움직이면 너무 힘들고 너무 바빠갖고 못 봐. 근데 사진으로 봐갖고 몰라요, 잘. 이게 현장에 가갖고 그 현장을 다 봐야 돼요. 수맥 같은 거. 물도, 살수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살풍 이런 건 안 좋게. 이 살풍, 그러니까 이제 살풍이라는 거는 바람도 좀 탁한 바람이 있어요. 물도 탁한 물이 있고, 그리고 직방으로 오는 물, 또 직풍으로 오는 물. 바람이 일단은 곡풍, 부드러운 바람들이 있어요. 바람은 이렇게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바람이 아주 그냥 향긋하고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 바람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좋은 바람이에요. 청풍 명월이지. 그런데 이제 살풍, 맞으면 바람이 아픈 바람이 있어, 막.
뭐 바람 냄새도 안 좋고 탁한 바람이 있어. 그 살풍이에요, 살풍. 그런 바람이 이 기운들을 다 흩트려 버리는 거예요. 명당의 기운들을. 그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형지물을 세우잖아. 나무도 심고 해갖고 막아준다고. 그게 풍수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뭐 풍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풍수가 정말 이게 확실하게 100% 사주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예, 사주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만 풍수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일단은 개운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학도 마찬가지예요. 성명학도 그 기본 세 가지 원리, 이 발음오행, 자원오행, 음양오행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도. 예, 그래서 이름 이제 크게 몇 가지 있어요. 개운법이라는 게 풍수, 이름, 그 다음에 수상. 수상은 그냥 보는 거예요. 관상이나 수상은 그걸 뭐 이렇게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성형수술 또 약간의 개운법은 돼요. 어떤 경우냐면 안 좋은 곳에 점이 있다든지, 또 좋은데 점 있는 걸 또 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천적으로 코가 좀 휜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이렇게 휘거나, 코가 이렇게 들렸거나, 돼지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형할 필요가 있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관상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운법이에요. 근데 제가 뭐 손님한테, 당신 들창코니까 코를 내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 그리고 무턱인 사람, 넌 무턱이라 수명이 짧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 하여튼간, 이 개운법도 사주를 공부하면서 부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맨 마지막에 과정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장명법도 그렇고, 이제 이 풍수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색깔, 방향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진단을 내리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이사 가더라도 벌써 아파트는 막 집 같은 거 이사 갔는데 앞에가 뻥 뚫려갖고 기가 이렇게 다 흩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건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풍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도, 야, 여긴 터가 안 좋다. 물도 막 세차게 막, 세찬 물이 내 앞쪽으로 막 흐른다든지, 예? 꿈에서도 이 파도 치는 물은 굉장히 안 좋은 물이에요. 꿈에서도. 꿈에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용신이 물이라고 파도 치는 그림을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실에다가, 방에다가.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파도 치는 물은 절대 걸면 안 돼요. 자기 인생에 풍파가 일으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용신인 사람은 차라리 물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검은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 톤으로, 검은색 이렇게 옷을. 오늘 뭐 짝이에요? 둘이? 커플이에요? 커플티를 입고 오셨네? 세 분이서 커플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개운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잔잔한 물. 물 그림을 누르려면 잔잔한 거를 해야 돼요. 잔잔한 거. 예? 태평양, 해가 뜬 바다, 뭐 이런 거. 잔잔한 거. 뭐냐면, 우리 여기서도 제가 직방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것은 뭐든지 안 좋은 거예요. 풍수에서도 안 좋습니다. 사주에서도 안 좋듯이.